네, 안녕하세요. 미주미 연구원 김준영입니다. 오늘 장 시작 전까지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 세 가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11월 FOMC 의사록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이제 좀 강력한 소비자 지출, 그리고 노동시장 개선, 그리고 노동 공급 및 이런 기업 투자 증가와 같은 이런 우호적인 공급 측면의 발전에 힘입어 좀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미국 경제에 대한 인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제 몇몇 정책 입안자들은 이제 9월보다 경기 둔화에 대해서 덜 걱정한다고 전했으며, 거의 모든 참가자들은 또한 고용 및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위험 균형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인식을 통해 지난 11월 이제 왜 25EP 그럼 인하를 했는가를 살펴본다면, 이제 현재 이런 연준의 의원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연간 한 2% 정도의 목표치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이제 확신을 갖게 됐고, 또 고용 중과세의 둔화를 방지하며 긴축적인 금리가 경제 성장과 고용에 지나치게 부담을 줄 가능성을 좀 줄이고, 이제 현재 경제 활동과 고용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이전에 비해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균형 잡힌 위험을 유지하기 위해 25EP 인하를 낮추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하는 이런 의사록을 공개하였습니다. 네, 이제 연준은 이렇게 11월 FOMC에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2%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진적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는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에 25% 관세 계획을 발표하며 다시 한번 좀 인플레이션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두 나라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 그리고 중국산의 경우에는 10%를 추가적으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게시하며, 현재 그와 함께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 달러가 이렇게 급격하게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동시에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찰스 슈왑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결국에는 12월 좀 금리 동결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이런 관세 정책과 같은 요소들이 결국에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결국에 미 연준 의원들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자신감이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찰스 슈왑의 의견인데요. 특히 찰스 슈왑의 전략가들은 이제 결국에 미국 경제 펀더멘털이 현재까지는 견고한 상태에서 트럼프 2기의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불확실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를 조금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고 좀 관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연준 의원들도 계속해서 좀 관세와 이민자의 어떤 추방 자체가 얼마나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황을 관망하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정보를 모을 수 있다라며 이제 12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이제 골드만삭스의 그 원자재로는 인플레이션 대비가 어렵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이 발표한 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에 대해서 이제 골드만삭스의 수석 경제학자는 인플레이션이 이번 관세로 인해서 한 1% 이상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골드만삭스의 자산 배분 연구 책임자는 현재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감세, 그리고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한 공약 등에 따라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이번에는 이러한 원자재, 커모디티가 좀 인플레이션을 대비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제 대통령 트럼프 당선 이후 원자재의 움직임과 이 S&P 500의 움직임인데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원유, 그리고 금, 구리 등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행히 이제 금과 원유는 다시 한번 조금씩 그 하락폭을 회복하며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S&P 500은 반대로 이제 큰 폭으로 계속해서 상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석유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석유는 분명히 이제 인플레이션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인 이런 석유 시설 파업이나 그런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지만 앞으로는 좀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뭐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불렀던 이런 공약과 또 에너지 장관 후보로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드릴링을 잘하는 이런 후보를 지명한 것도 역시 이제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많은 원유를 시추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유가가 하락할 위험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를 좀 해지하기는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구리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구리는 분명히 경기 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관세로 인한 미국과 중국 경제 디커플링은 좀 이러한 효과를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원래 원자재 수요의 최대 공급원이지만 이번에는 이런 미국과 중국의 경제 디커플링 때문에 큰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고, 금 역시도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달러화를 밀어 올리다 보니 금값이 좀 약화되고, 특히 금리 인하 가능성을 트럼프 정부의 이런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때문에 이 금 역시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에 따라 결국 골드만삭스는 어떤 것을 좀 추천했는가를 살펴보면, 이 재무부의 인플레이션 보호증권인 뭐 팁스를 좀 추천한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팁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다만 약간의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만기까지 보유해야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2022년과 같이 만기 직전에 좀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을 경우에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점 역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도 이번에 금속이나 광물 같은 경우는 무역 정책, 공급 제약, 그리고 수요 약화로 인해 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면서 25년도에는 오히려 알루미늄이나 이런 구리 같은 제품들이 오히려 가격이 한 6%와 12% 각각 하락할 수 있다고 전하며, 이제 원자재는 이번 좀 트럼프 정부의 인플레이션을 좀 대비하기에는 좀 좋지 않은 이런 자산이라는 것을 이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소식은 2025년 S&P 500 기업 중 매출과 EPS 추정치가 이제 가장 크게 증가한 기업 탑 3를 선정해 보았는데요. 네, 이제 S&P 500에 이 기업들은 이제 포함되어 있고, 또 팩트셋에서 설문조사한 애널리스트가 10명 이상인 기업 중에서 9월 30일 이후 가장 매출 증가율 추정치가 높은 기업과 또 EPS 증가 추정치가 높은 기업을 좀 선정해 보았습니다. 매출 추정치와 EPS는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가 아닌 이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이제 나오게 된 결과값인데요. 이 결과값을 살펴보면 가장 매출 증가율이 높은 기업은 코테라입니다. 코테라 에너지입니다. 지금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 표에서 이 빨간 부분으로 된 부분이 이제 매출 증가율인데요. 코테라가 11.1%로 이제 가장 높은 매출 증가율이 지금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이제 기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좀 매출 증가율이 높게 나오게 된 원인으로는 이제 11월 13일 퍼미안 분지에서 자산을 좀 인수하는 거래를 발표하면서 현재 이제 11.1%라는 높은 매출 증가율을 애널리스트들은 추정하게 되었고요. 2등은 이제 이팸 시스템즈로, 이팸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좀 IT 컨설팅 기업 중에 하나죠. 최근에 이제 FD 테크놀로지스의 컨설팅 부문을 좀 인수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위는 이제 익스피더스 인터내셔널 오브 워싱턴으로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물류 기업인데요. 2023년도에는 작년에는 좀 전반적으로 포워딩 업계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2025년 다시 성장 궤도에 좀 올라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렇게 6.9%의 매출 증가율이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4위는 원워크라는 이제 미드스트림, 또 5위는 프루덴셜이라는 파이낸셜 기업이 있는데요. 그럼 반대로 이제 EPS 증가율이 좀 가장 높은 기업은 어디일까를 본다면, 또 최근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또 미주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펠런티어였습니다. 이제 펠런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9.8%의 EPS 성장치를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추정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높은 성장성을 보일 수 있기를 바라며, 2위는 이제 코테라 에너지, 3위는 폭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S&P 500에서 중요한 기업이죠.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S&P 500에서 이제 가장 EPS 성장률이 높은 기업 5위 안에 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는 상대적으로 실적 발표를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분석 측면에서 좀 늦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제 워낙 실적 발표 후 많은 또 IB들의 투자 의견 상향과 함께 5위에 랭크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장 시작 전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
첫 번째 소식은 이제 FOMC 의사록과 또 그와 관련돼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다양한 소식들. 두 번째로는 이제 골드만삭스의 이제 원자재가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해지하기 어렵다라는 소식. 세 번째로는 2025년 이제 매출과 EPS 성장률이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미주미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소식 이외에도 특징주나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된 미주미 마감시황,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의 미주미 주도주, 테크니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미주미 매운맛, 골든크로스 종목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콘텐츠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